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보통 디지털 금으로 불렸잖아요. 근데 요즘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과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냐, 비트코인을 떠받들어 왔던 디지털 금으로서의 서사가 이미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냐, 뭐 얼마나 내일은 떨어질 거냐, 오늘은 얼마나 오를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특히 AI 경제와 블록체인 경제가 서로 결합하는 그 정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지금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 비트코인의 갈림길, 디지털금으로서 가느냐 아니면 금융 플랫폼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그동안 여겨져 왔고 얘기가 되어 왔어요. 뭐 거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역시 이거죠. 2100만 개라고 하는 고정값. 더 이상 발행이 안 되죠. 희소성이죠, 희소성. 기본적으로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 되려고 하면 그게 뭐든지 간에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금도 사실은 지구 자체에서 만들어진 광물이 아니고요. 외래 행성에서 온 희소 광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표면에 있는 거는 특히 그냥 외래 행성이 와서 부딪혀 갖고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우리 지구의 환경이 저절로 만든 광물이 아닙니다. 자체 생성된 게 아니니까 되게 희소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특정 정부나 중앙은행으로부터 독립돼 있죠. 터치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통화로서의 하락으로부터도 독립돼 있다. 그러니까 금이랑 비슷한 거죠. 금은 그런 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사실 법정 통화라는 건 뭡니까? 그냥 나라가 찍어낸 거잖아요. 특별한 담보나 가치가 없어요. 그냥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용, 국가 신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그 어떤 힘, 패권 이런 거에 기반해서 그냥 찍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거랑은 다르다. 탈중앙화돼 있다. 독립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를 하게 한 아주 중요한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요즘 얘기된 겁니다. 몇 년 사이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젠슨 왕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은 에너지 화폐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듣고 되게 기발하다. 역시 그쪽을 아는 사람이니까 표현 자체도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에너지 화폐냐면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전기가 들어요. AI 센터에 전기 들듯이 엄청나게 많은 그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컴퓨터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들고 그다음에 그 컴퓨터로 뭐 하는 겁니까? 복잡한 연산을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PU를 엄청나게 돌리죠. 사실은 옛날로 따지면 슈퍼컴퓨터 엄청나게 많은 거를 공장처럼 갖다 놓고 돌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값이 많이 들고 그거를 냉각시키는데도 전기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에너지가 다 집약돼 있는 화폐다. 그러니까 법정 화폐랑 다르다는 거죠.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치를 담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금처럼 금을 캐는데 희소성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법정화폐와 달리 에너지화폐다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규칙 같은 거였죠. 경제 법칙 같은 거였는데 금이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는 3개월 늦으면 6개월 내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라고 하는 법칙 아닌 법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주로 뭘까요? 세 가지 다일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지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지정학적 위기죠. 예전 뭐 전쟁이 난다거나 이럴 때. 또 하나는 뭐예요? 달러 가치가 위기일 때. 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믿는 화폐가 뭡니까? 달러죠. 자산이 뭐예요? 달러 자산이죠. 근데 그것이 좀 가치가 위험해질 때 어때요? 금으로 옮겨오는 거죠. 금은 안전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경기가 침체일 때.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국가, 주로 이제 미국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일 때, 여기서 어느 한 가지 이유가 있든지 두 가지 이유가 겹치든지 세 가지 이유가 다 종합적으로 결합했든지 간에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 속에서 금값이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지정학적 위기랑 경기 침체가 같이 오잖아요. 달러 가치 위기가 올 때 같이 오잖아요. 사실은 경기 침체로 결론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영향받은 세계 자본주의 분업 구조 속에서 영향받아서 다른 나라들도 막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부들이 나서서 경기 침체와 위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회복하고 노력한다는 게 결국엔 뭐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 그냥 유동성을 확대하고 폭발시키는 거예요. 즉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죠.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는 꼭 미국 등의 정부들이 나서서 돈을 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어때요? 유동성이 폭발하니까 확대되니까 비트코인도 폭등하는 겁니다.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한 번에 큰 예외가 생겼죠. 그건 뭐냐? 25년도 포함해서 2026년 2월, 1월에 금값이 최고점에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법칙에 의하면 올해 2026년 4월이나 7월 요 사이에 비트코인 폭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금값이 오른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인 거고요. 그 현상의 본질은 이 두 가지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 아무리 올라도 이 두 가지 본질적인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비트코인은 상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연준이 4년간 진행해온 QT, 양적 긴축,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 돈 안 푸는 거를 작년 12월에, 이거 깨끗하게 할게요. 12월에 종료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양적 완화로 나가야 되잖아. QE로 나가는데 QE는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5년 내내 금값이 올라갔는데, 물론 다른 이유도 있는데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미국이 묶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돈이 필요한데 달러를 빼서 쓰질 못했다고, 이거를 중국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봤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 내버려뒀다가는 특별한 경우에 미국한테다 묶이겠네, 스위프트 체제에서 다 맞겠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중앙은행들이 이제 달러 채권 안 사고 뭘 사요? 금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이유도 좀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작년 25년 내내 금이 역사상 최고의 상승을 한 이유는 러우 전쟁 때 러시아가 보유한 달러가 완전히 동결되면서 그걸 본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나 채권을 사는 대신 금을 사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지정학적 위기는 지역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미국이 묶었다고 해서 달러 가치가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그게 온 건데 그게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 멈추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양적 완화를 안 하니까 비트코인이 금값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유동성이 적으니까 오히려 금 때문에 눌려요. 비트코인에 갈 돈이 오히려 금으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링크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유명한 이 비트코인 업계의 한 분이 이제는 금이 작년 내내 금과 비트코인이 따로 놀다가 이제 다시 연계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형식 논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연동된다는 게 아니라 핵심은 요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달러 가치 위기가 오고 경기 침체가 와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유동성이 확대 및 폭발됐느냐. 그러면 설사 금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비트는 올라요. 그런데 금이 올랐는데, 다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금이 올랐는데 달러 가치 위기나 경기 침체도 안 와서 유동성이 확대 및 폭발도 안 했다. 그럼 비트코인은 상승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현재는 현실이 금이 비트코인을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미국 장기 채권이 1순위도 누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금값이 또 변동되잖아요. 쭉 내려오다가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 장기 채권 다음으로는 금이 비트코인에 지금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식의 디지털 금이 아니겠어? 금이랑 같이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화는 이번에 현실적으로 깨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랐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 이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주 현실적인 큰 변수가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등장한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그죠? 미국 채권이나, 자,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채권 1달러나 달러 예금 1달러를 담보로 해서 블록체인에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블록체인 위에서 유통하는 거예요. 이것도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 코인입니다. 이것도 암호화폐죠.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전기 에너지가 집적돼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아예 담보물이 있어요. 미국 채권이나 달러 예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변동이 심하죠. 변동성이. 지금 물론 이제 기관 자금이 한 12%, 11% 들어오면서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게 덜해졌지만 여전히 엄청나요. 그런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달러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고정돼 있고 안정적이죠.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에서 움직여져요.
그걸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요.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인데 암호화폐인데 가격이 안정돼 있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거의 유일무이한 화폐였던 자산 형태였던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한테 뺏기고 있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로서의 위치를.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이 처음 나와서 하나의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위에서의 디지털 화폐로서의 상당히 많은 기능을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렇게 큰 거죠? 그거는 뭐예요? 미국 채권을 담보로 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독일도 그렇고 미국 채권을 안 사주잖아요. 잘 안 사주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 채권을 사줘야 빚을 갖고 돌리죠. 근데 채권을 예전보다 안 사주니까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부채가 38조예요. 1년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400조가 넘어요, 이자만. 그런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할수록 이 회사들이 발행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채권이자 그냥 주거든요. 앉아서 단기 채권이면 3.7%를 그냥 앉아서 줘요. 요거 발행하는 회사한테 이거를 고객한테 안 준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클래러티 법안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를 어쨌든 발행회사가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그런데 어때요? 얘네들이 뭘 사서 이 이자를 받습니까? 미국 채권을 사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 이제 잘 안 사주는 미국 채권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부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는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약세를 보이기를 원하죠. 우리 트럼프나 베센트는 달러가 약세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경상수지나 무역 수지에 좋죠. 하지만 달러 패권은 유지하고 싶어요. 뭐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부분도 비트코인이 밀린 거예요. 예전에 초기에 2016년도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2기 때 내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1기 때부터 피터 틀이랑 이런 애들이랑 나온 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보물로 비트코인을 적립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면 그걸로 부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어때요? 이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트코인이 밀린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서사를 가능하게 했던 현실적인 기능과 역할들을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한테 뺏기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로서의 기능도 뺏기고 있고 미국 부채와 채권 문제를 해결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담보물로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역할도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디지털 금으로서의 서사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오히려 또 하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생겨나면서 어때요? 비트코인이 아닌 오히려 이제는 모든 현실 아날로그 자산들 뭐가 있겠어요? 주식, 금,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러, 부동산, 귀금속, 공예품, 금, 은 뭐 난리죠. 금은 토큰 지금 난립니다. 부동산, 또 저작권 이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실의 자산, 아날로그 자산들을 이제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이더리움뿐만이 아니고 블록체인 위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처럼 토큰으로 생산하고 유통될 수 있다는 금융업의 혁명이 발생했어요. 그 초기예요. 이걸 RWA라고 하죠. Real World Asset. 현실 세계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토큰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거래할 수 있고 수수료도 싸지고 더 빠르고 전 세계가 동시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금융권이 좋아하는 거니까 금융권의 혁명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RWA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에너지를 집중시킨 전기를 집중해서 채굴한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블록체인에 다양한 자산의 제작 유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의 자리를 뺏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다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RWA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비트코인이 많은 것들을 뺏겼어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디지털 금이야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가격적인 차원에서도 제대로 접근하는 게 아니세요. 그거는 여전히 거품이 있으신 거예요. 비트코인을 지금 디지털 금으로 생각해서 투자하고 가격 예상은 그게 뭐 내일 가격이건 한 달 후 가격이건 1년 후 가격이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전제를 너무 예전처럼 100% 깔고 생각하면 그거는 거품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
자, 중간 결론 간략해내겠습니다. 금이 올라서 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유동성이 폭발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니고 위험 회피, 위험 해지, 리스크 해지 자산이 아니고 주식과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블록체인 위의 토큰으로 기존의 모든 자산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2의 비트코인, 제10의 비트코인이 많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로서의 고유했던 많은 기능과 역할들을 거의 뺏겼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 안 드린 건데, 자, 비트코인으로 조성된 범죄 테러 단체들의 비자금. 그다음에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도 막 석유값이나 이런 거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비자금 등을 결국에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결국에 어떻습니까? 미국 정보국이 모두 찾아내서 모두 동결하고 압수했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면 뭐예요? 정부와 기존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폐쇄적이고 그들에게 간섭받지 않고 개입받지 않으며 법정화폐로부터도 완벽하게 독립된 디지털 자산이다, 디지털 금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자산이라는 신화도 붕괴됐습니다.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계획과 가격에 대한 전망들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니다. 혹시나 향후에 금 가격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3개월, 6개월. 근데 그거는 금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유동성이 중간에 폭발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오히려 뭐로 바뀌어야 된다. 가장 시장 지배적인 블록체인이다라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금 자산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있게 하는 많은 암호화폐를 있게 하는 오히려 핵심 본질, 펀더멘탈, 바로 가장 지배적인 블록체인으로서의 비트코인이다라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중간 결론으로 보면서 왜 그런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AI 에이전트 얘기 많이 나오죠. 이제 AI가 다 해주는 거예요. 시장도 보고 내 주식이나 코인, 뭐 부동산 투자도 해주고 나중에는 그러면 이메일도 보내고 답장해주고 내가 뭐 보고서 써놓으라고 한 거 다 보고서 써놓고 야 신문 10종 보려는 거 다 요약해서 내 문자로 보내 요약해서 막 그런 것도 다 해주고 그죠? 생일 챙겨주고 고객 관리해주고 이런 거 이제 AI 에이전트 산업이 점점 발달하는데 자 AI 에이전트가 어디서 활동하겠습니까? 지금 뭐 100%는 아니지만 AI 에이전트의 공부방 은 뭐예요? 두뇌는 공부방은 AI 데이터 센터죠. 그럼 AI 에이전트의 길, 도로, 고속도로는 뭐예요? 블록체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아닌 일반 네트워크라면 수수료도 많이 들고 양쪽의 돈을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간에 준비 자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속도도 느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에이전트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처리해야 될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뭐예요? 기존의 네트워크는 서버가 하나란 말이에요. 원 서버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제나 해킹당할 수 있었는데 블록체인은 어때요? 멀티 서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AI 에이전트 고속도로로서 이제는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블록체인의 검증과 보완을 위해서 또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보상 경제를 위해서 암호화폐가 있었고 이 암호화폐가 이런 비트코인이다면 비트코인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비트코인을 있게 하는 그 펀더멘탈 기본 구조 블록체인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 상황이. 그래서 예를 들면 몇 가지만 보면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보면 자, 여러분 RW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이 토큰으로 생산 유통하는 거. 요 섹션이 블록체인 금융 산업의 하나의 섹션인데 이게 규모가 현재 320달러예요. 약 46조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행 KB 자산유형 보고서를 보면 4년 후에 2030년에 최소 50조가 된다고 해요. 7경. 그러니까 200배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 뭐로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자산의 규모가 가치가 2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이 RW 섹션에서만. 블록체인에 올려지는 자산이 지금은 46조인데 여기에 200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들고 돌리는데 블록체인이 수수료 수입을 받겠죠.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이 블록체인 가치가 많아지면 어때요? 이 블록체인의 수수료를 뭐로 계산을 해요? 달러로 합니까? 아니요. 그 블록체인이
생성하는 암호화폐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서 수수료를 낸다. 뭘로 내야 돼요? 비트코인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사용량이 많아져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와, 우리 블록체인이 금이야. 그래서 비싸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블록체인 산업에 좀 전에 봤었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섹션 같은 경우에 현재 3천억 규모인데 3천억 달러, 420조 규모. 와, 이것도 진짜 빨리 컸죠. 근데 이게 4년 후에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게 CTNA 보고서예요. 4조 달러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 13배 정도 크는 거죠. 이것도 그럼 뭐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뭐로 담보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이나 그 달러 현금이 지금보다 13배 블록체인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만들어 갖고 유통해요. 그럼 수수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JP 모건 스탠리, 비자 등 이 월가의 여러 가지 금융기관과 페이먼트, 결제, 정산 이런 회사들이 이런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프라이빗한 블록체인을 만드는 뭐 JP 모건만의 블록체인, 모건 스탠리 같은 데도 그들의 블록체인을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 회사끼리만 한다면 이걸로 되겠지만 근데 각 기관끼리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퍼블릭 블록체인에 연결돼서 링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으로 전 세계에서 어디, 나라, 뭐 지역,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운영되고 수수료가 저렴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준비 자산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암호화폐 같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너한테 결제를 해줘야 되니까 쟤도 나도 어때요? 준비 자산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다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있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습니까? 국제 송금할 때도 며칠이 걸리잖아요. 1박 2일, 2박 3일 걸려요. 여러분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봐요. 몇 초면 돼요, 몇 초. 수수료도 뭐 거의 뭐 1000분의 1, 뭐 100분의 1이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퍼블릭 블록체인 사용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이 늘어나니까 암호화폐 사용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 에이전트 산업은 올해 75억 정도예요. 여기에서 2034년 JP 모건 보고서에 의하면 1991억으로 증가할 것이다. 약 25배 정도 뛸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AI가 어디를 통해서 막 합니까? 결제하고 보고하고 데이터 긁어 모으고 뿌리고 하는 걸 어디를 통해서요? 그냥 인터넷망이 아니라 블록체인망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사용료가 올라가고 얘네들이 뭘 쓰겠어요? 암호화폐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암호화폐와 관련된 산업은 이제 어떻게 디지털 재산을 만들어서 이걸 거래할 것인가라는 수준을 떠나서 하나의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금융이 자산 산업이 다 블록체인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자기네들 수수료 수입이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고객한테 줘야 될 수수료는 적어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보안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준비자산 필요 없고 그죠? 그러니까는 다 이걸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산업이 커나간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디지털 화폐로서의 어떤 그런 산업은 점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결론. 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자산화폐형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자산화폐형이 아니고 이제는 블록체인 산업,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트코인 동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구금융들, 자산산업이 다 뭐예요? 블록체인 금융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큰 거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조그맣게 소박하게 그냥 작은 암호화폐로 있을래, 디지털 금으로 있을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편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 뭐 이런 거를 배신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백서를 보면 이런 거를 암시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 그동안은 디지털 금 이런 식으로만 강조가 돼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이 성공하려면 더 많이 쓰여지고 가격적으로도 더 상승을 하려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서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현실처럼 블록체인에서 막 계약하고 금융 서비스 막 해주고 이런 플랫폼이라면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은 뭐냐면 블록체인의 담보 가치를 저장하고 결제하고 정산하고 검증하는 플랫폼. 비트코인이 이게 강점이잖아요. 그죠? 이런 플랫폼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비트코인 현황을 보면 뭐 스택스, BOB, 루트스탁, 시트리아, 바빌론 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이어 2라고 하거든요. 레이어 2는 뭐냐면 2층이에요, 2층.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쉬워요. 자, 비트코인이 자기 역할을 하죠. 거기다 2층을 새로 줬어요. 얘네들이 2층이에요. 2층의 방 제목이에요. 근데 이 방들이 뭐 하냐면 비트코인 본체를 도와주고 보조하면서 여러 가지를 나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본체가 다 있죠. 비트코인 1층에 있는 본체가 다 하던 거 일부를 띄어다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능이 더 다양하고 예전에 못하던 것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1층에 있는 비트코인이 하던 그 업무 과부하 걸리던 게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오류가 적어지고 이런 거가 이제 레이어 2인데 이더리움도 이걸 오래전부터 했죠.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더리움 등등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서는 초기 단계이지만 그래도 보십시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자산 총 규모가 레이어 2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무려 초기인데도 100억 달러나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14조 정도 되는 자산이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이거 발행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검증해주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받는 하루 수수료가 15만에서 19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2억에서 2억 6천을 벌어요. 물론 이제 이더리움이나 원래 이거를 처음부터 했던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 비트코인 또한 이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의 어떤 자산으로서의 워낙 그 확고부동한 위치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늦게 신경 쓴 건데 사실은 비트코인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쪽 비중이 커지겠죠. 당연히. 왜? 디지털 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현실에 있는 금을 금 토큰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에서 금을 담보로 한 그 금 토큰을 거래하잖아요. 이미 진짜 디지털 금이 있다니까요. 진짜 금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지위가 점점 이제는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아니 왜 우리 비트코인이 예전에 디지털 금 같은 모습을 안 보여주지?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절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예, 그 장점은 유지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지배적인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 부분. 요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5줄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더 이상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다. 인정을 하자고요. 이 성격이 더 강하다. 물론 여전히 디지털 금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 성격이 더 강하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서의 상징적 지위, 실질적 지위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게 거의 넘겨주고 있다. 요걸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하지만 고맙게도 그 금융과 구 자산 산업이 다 블록체인 위에 위치하려고 진입 중에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비트코인은 시장 지배적인 블록체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맡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서사를 조금씩 넘겨줘도 된다. 대신 일로 잘 옮겨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히 요즘 뜨고 있는 AI 산업, AI 에이전트 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금융망의 지배적인 어떤 금융망으로 기능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AI의 뇌, 공부방이라면 AI의 도로, AI가 활동하는 고속도로는 우리 블록체인이다, 비트코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랬을 때 여전히 우리 비트코인 내에서 논쟁 중이다. 디지털금으로 계속 남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유지하면서도 여기에 새롭게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다음 시간에 BIP, 즉 110번째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같이 공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내일이죠. 네,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